아빠. 삼촌이 저 다른 나라에 팔았어요. 이제 못 올지도 몰라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4시 어김없이 알람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19살 유미는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립니다. 알람을 3번이나 끄고 나서야 비로소 몸을 일으킬 수 있었죠. 한기가 도는 원룸 바닥, 유미는 습관처럼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를 확인하고는 온도를 더 낮춥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새도 없이 유미는 어제 먹다 남은 차가운 김밥 한 줄을 물에 말아 꿀꺽 삼킵니다. 씹을 힘조차 아껴야 하는 고단한 아침입니다. 싱크대 위 낡은 포스트잇에 적힌 합격하면 꼭 해보고 싶은 일 리스트가 눈에 들어오지만 유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신발을 구겨 신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탓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거리, 유미는 신문을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계단은 얼음장처럼 미끄럽습니다. 발을 헛디뎌 무릎이 바닥에 쾅 하고 부딪혀도 유미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일어납니다. 병원에 갈 돈이면 며칠치 식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까진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와도 그저 침을 한번 바르고 맙니다. 배달을 마치고 학교로 향하는 길, 유민의 눈에 네모난 학원 가방을 맨 또래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의 차에서 내려 따뜻한 옷을 입고 학원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유민에게는 딴 세상 풍경 같습니다. 길을 지나다 우연히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옵니다. 대학만 가면 다 편해진다는데 뭐. 그 말을 들은 유미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습니다. 편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유미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장은 이번 달엔 주말까지 나올 수 있냐며 넌지시 압박을 줍니다. 사실상 유민에게 쉬는 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겨우 학교에 도착해 교실 뒷문을 엽니다. 친구들이 장난 섞인 목소리로 말을 겁니다. 야, 유민이 너 또 알바했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다. 유민은 대꾸할 힘도 없어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입니다. 수업 시간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해 꾸벅꾸벅 조는 사이 선생님의 질문을 놓치고 맙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유미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 급식판에 담긴 반찬이 적어도 유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남긴 밥을 보며 저걸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생각하며 꾸역꾸역 배를 채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점 유리창 너머로 베스트셀러 책들이 보입니다. 읽고 싶은 책은 많지만 유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텅 빈 방에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인 유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어릴 적 헤어진 엄마가 나오는 꿈. 꿈속의 엄마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데 깨어나면 차가운 벽지뿐입니다. 벽에 붙은 낡은 흑백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와 어린 자신을 보며 유미는 나직이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거의 다 왔어. 그날 밤도 유미는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놓고 그 앞에서 깜빡 잠이 듭니다. 윙윙 돌아가는 전자레인지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도시락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밥알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유미는 식어버린 밥을 씹으며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서러움을 억지로 삼킵니다. 19 유민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적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계 바늘은 이미 밤 12시를 훌쩍 넘겼고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이 졸고 있습니다. 유민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쌩쌩 부는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려옵니다. 응애응애. 처음엔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어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절박하게 유민의 귓가를 파고듭니다. 그것은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홀린 듯 다가가 보니 105동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층수 표시등은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힌 채 정지해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숨 넘어가는 울음소리. 유미는 다급하게 관리실로 뛰어갔지만 문은 잠겨 있고 경비원 순찰 중 1시 이후 복귀라는 종이만 펄럭일 뿐입니다. 119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지만 유민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 신고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 밀폐된 공간, 부족한 공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갑니다. 굳게 닫힌 철문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으윽. 녹슨 쇠문이 여린 손가락 피부를 파고들어 살점이 뜯겨나갑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유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문을 양옆으로 밀어냅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을 찔러 따가웠지만 눈을 깜빡일 시간조차 없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이를 악물자 끼익하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문틈이 조금 벌어집니다. 어둠 속 비스듬히 기울어진 유모차가 보입니다. 유미는 벌어진 문틈으로 몸을 구겨 넣다시피 하여 유모차를 붙잡습니다. 아기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립니다.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형이 구해줄게. 아기를 품에 안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깜빡이며 유민의 피 묻은 손과 아기를 비춥니다. 그리고 천장 구석에 달린 낡은 CCTV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쪽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수야, 우리 지수. 아기 엄마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그녀가 유민의 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울부짖으며 달려옵니다. 아기를 받아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유민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뒷걸음질 칩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 아기 엄마가 고개를 들어 유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유민은 손을 내저으며 빠르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칭찬이나 사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그 자리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유민이 사라진 텅 빈 복도, 관리사무소 모니터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맨손으로 뜯어내던 유민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민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드를 덕지덕지 붙인 채 학교에 갔습니다. 퉁퉁 부은 손을 본 짝꿍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야, 너 손이 왜 그래? 어제 누구랑 싸웠냐? 유민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책상 아래로 손을 감춥니다. 아니야, 일하다가 박스에 좀 긁혔어. 담임 선생님도 조례 시간에 유민의 손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유민아, 밤에 또 무리해서 알바한 거니? 조심 좀 하지. 선생님의 따뜻한 잔소리에 유민은 죄송한 듯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 어젯밤의 일은 꿈만 같아서 유민 스스로도 정말 있었던 일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하지만 욱신거리는 손가락의 통증만이 그 일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학교 게시판 앞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드디어 수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논술이니 면접이니 떠들어댑니다. 누구는 벌써 부모님이 차를 사주기로 했다며 자랑하고 누구는 재수를 해야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유미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한 채 조용히 창밖의 마른 나뭇가지만 바라봅니다. 대학은 유민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원서를 넣긴 했지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두려워 애써 마음을 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과 후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띠링하고 짧게 울립니다. 스팸 문자겠거니 생각하며 무심코 화면을 켠 유민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섭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 유민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북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터치합니다. 작은 화면 가득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유미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십니다. 차가운 골목길 벽에 기대어 서서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확인합니다. 글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야? 나 같은 애도 정말 된 거야?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르륵 벽을 타고 앉습니다. 그동안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문제집을 풀며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휴대폰 액정을 적십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가게 유리창에 비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빛나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미는 좁은 방 안에서 혼자만의 축제를 엽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를 전공 서적을 끼고 걷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환하게 웃는 엄마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 아들, 이제 대학생이야. 허공에 대고 말을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윗집에 쿵쿵거리는 발소리뿐입니다. 유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합격증을 출력해 벽에 붙여두고 싶었지만 곧바로 삼촌 성진의 얼굴이 떠올라 그만둡니다. 성진이 알게 되면 무슨 사단이 날지 모릅니다. 유미는 합격 화면을 캡처해둔 휴대폰을 깊숙한 곳에 숨기고 출력하려던 마음을 접어 노트 사이에 합격 사실을 적은 쪽지만 살짝 끼워둡니다. 다음 날 유미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조용히 합격 사실을 알립니다.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유민의 두 손을 꼭 잡습니다. 선생님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장하다 유민아. 정말 장해. 선생님은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유민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축하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학원과 빌딩들을 올려다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곳은 자신과 상관없는, 닿을 수 없는 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제 나도 저기 어딘가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유미는 집에 돌아와 방불을 끄고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입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욕심내 볼게요. 조금만 더 잘해 볼게요. 그날 밤 유미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에서도 포근한 봄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달콤한 꿈이 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유미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합격증 캡처 사진을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삼촌, 도성진의 뒷모습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유미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용기를 냅니다. 삼촌, 저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진은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대꾸합니다. 뭔데? 돈 달라는 소리만 아니면 해봐. 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입을 뗍니다.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에요. 그 순간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던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성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유민을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피식 헛웃음을 짓습니다. 뭐? 대학? 내가? 네,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입학하면 과외 아르바이트도 해서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하지만 성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는 유민이 내민 휴대폰 화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유민의 노트, 그 속에 끼워진 합격 메모를 낚아챕니다. 야, 도유민. 내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집에 공짜로 얹혀 살면서 대학 타령이야? 내가 거길 가면 그동안 너 먹여주고 재워준 돈은 누가 갚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유민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유민이 다급하게 삼촌, 제 인생 한 번만 봐주세요. 성공해서 꼭 갚을게요라고 애원해보지만 성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성진은 유민이 밤새 설레며 적어두었던 합격 메모와 프린트해온 종이들을 양손으로 잡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찌잉 마이너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유민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들립니다. 성진은 무자비하게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려버립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아니 유민의 찢어진 살점처럼 바닥으로 힘없이 흩날립니다. 유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딴 헛꿈은 버려. 넌 그냥 돈 버는 게 답이야. 몸 써서 버는 돈 말고는 다 사기라고. 성진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방문 틈으로 성진의 아들이자 유민의 사촌이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 아닌 비웃음 가득한 눈빛. 유민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라도 건지려 손을 뻗었지만 성진은 그마저도 발로 지시겨버립니다. 내일 따라와. 너 같은 애들도 잘만 가면 큰돈 만지는 데가 있어. 숙식도 다 제공해 준다더라. 성진이 툭 던진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성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아저씨,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울던 꼬마 유민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민은 단 한 번도 이 집의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짐이었고 이제는 팔아치울 물건이 되었을 뿐입니다. 유민의 손에 남은 건 구겨지고 더러워진 종이 조각과 멈추지 않는 손떨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진은 유민을 이끌고 도심 외곽의 허름한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3층, 입구에는 해외 인력 송출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사무실 안 풍경은 기괴했습니다.
벽에는 야자수가 그려진 화려한 포스터와 월수입 200만 원 보장, 초보 환영 같은 문구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지만 정작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청년들의 표정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금목걸이를 한 브로커가 성진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이 친구가 그 조카? 브로커는 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네, 좋아. 아주 튼튼하게 생겼어. 야,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자리 없다. 브로커는 유민 앞자리에 두툼한 계약서를 툭 던집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계약서에는 알 수 없는 외국어와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민이 내용을 읽어보려 하자 브로커가 책상을 탁 치며 말을 자릅니다. 아, 거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냥 맨 뒷장에 이름 쓰고 사인만 해. 시간 없다. 유민이 머뭇거리자 옆에 서 있던 성진이 유민의 어깨를 꽉 움켜쥡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너 여기서 안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먹은 밥값, 옷값, 이자까지 쳐서 다 토해내고 나가. 당장 길바닥에 나앉고 싶냐? 성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섬뜩했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건너편 건물 앞에서 한 청년이 어머니로 보이는 분과 부둥켜 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차에 오르는 그 청년의 모습에서 유미는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떠나는구나. 하지만 나를 배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유미는 체념한 듯 볼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이름 석자가 지렁이처럼 삐뚤어집니다. 서명을 마치자마자 브로커는 계약서를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에서 두툼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성진에게 슬쩍 건넸습니다. 형님, 이건 약속한 거. 애는 내일 바로 보냅니다. 그래, 수고해라. 봉투를 받아 챙기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성진의 모습. 그것은 명백한 판매였습니다. 유미는 자신이 팔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무실 벽에 붙은 공장 사진들이 마치 감옥처럼 유민을 조여옵니다. 브로커들끼리 이번에는 보호자가 독해서 뒤탈없겠어라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유민은 못 들은 척합니다. 그날 밤 유민은 짐을 싸다 말고 찢어진 합격증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입니다. 풀 대신 유민의 눈물이 종이를 적십니다. 엉망으로 기워진 합격증은 유민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낯선 땅, 그곳이 지옥일지라도 지금 이곳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서글픈 위안을 하며 유민은 짐 가방을 닫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날 아침 유민은 학교도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가지 않았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자유시간인 것처럼 유민은 무작정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도시를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회색빛 건물들에서 초록빛 들판으로 다시 짙은 갈색의 산으로 변해갑니다. 유민이 내린 곳은 인적 드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아빠는 저 산 너머에 잠들어 계셔라고 했던 기억 하나만을 의지에 찾아온 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울퉁불퉁한 흙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구두 밑창으로 흙과 자갈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늘도 유민의 마음을 아는지 잔뜩 찌푸리더니 이내 가느다란 빗줄기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우산도 없는 유민은 비를 맞으며 묵묵히 산을 오릅니다. 빗물에 머리카락이 젖어 이마에 달라붙고 옷은 축축하게 무거워집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자풀이 무성한 작은 공동묘지가 나타났습니다. 녹슨 철제 문이 끼익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이름조차 희미해진 묘비들 사이를 유미는 헤매고 다닙니다. 혹시 못 찾으면 어떡하지? 아빠마저 나를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엄습할 때쯤 구석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끼가 잔뜩 낀 비석을 손으로 문지르자 윤아준이라는 이름 3글자가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유민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아빠, 저 왔어요. 유민이에요. 유민은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바지 무릎으로 스며듭니다. 손수건을 꺼내 비석에 묻은 흙과 이끼를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사진 한 장 없는 비석이지만 유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처럼 느껴집니다. 유민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게 조심스럽게 비석 앞에 펼쳐놓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저 합격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대학에 저 붙었어요. 자랑하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저 못 가요. 삼촌이 저를 다른 나라로 보낸대요.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참았던 감정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옵니다. 빗소리에 섞여 유민의 통곡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집니다. 유민은 비석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빠, 제발.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절규를 쏟아내며 유미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립니다. 하늘을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빗줄기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지친 유미는 비틀거하며 일어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민의 눈은 퉁퉁 부었고 몸은 으슬으슬 떨려옵니다. 유민이 떠나고 난 자리, 비에 젖은 합격증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려 묘비 옆에 위태롭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 산 아래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 아래 좁은 길을 따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올라옵니다. 비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희미하게 비칠 때였습니다. 차 안 뒷좌석에 앉은 강도연은 묵직한 정장을 단정히 여미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게 패인 주름과 지워지지 않는 그늘을 품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회장님, 오늘은 지우님 기일입니다. 도연은 짧게 눈을 감았다 뜹니다. 손에 들린 작은 하얀 꽃다발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알고 있어. 짧은 대답 뒤로 차 안은 다시 정적에 잠깁니다. 세단이 공동묘지 입구에 멈춰서자 비서는 얼른 내려 문을 엽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길을 내어줍니다. 도연은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약간은 질척거리는 흙길의 감촉이 구두 밑창을 통해 전해집니다. 묘지 안쪽으로 몇 걸음 옮기려던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문득 멈춥니다. 눈앞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소년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말라 보이는 어깨선, 비에 젖어 달라붙은 교복 가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뒷모습이 도연의 눈을 붙잡습니다.
엊그제 비서가 가져온 CCTV 인쇄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기를 안아들던 그 아이의 실루엣과 겹쳐 보이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잔뜩 부은 눈을 훔치고 떨리는 다리로 묘지를 빠져나갑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그 뒷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쫓습니다. 저 아이. 짧게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소년이 떠난 뒤에야 도연은 천천히 그가 있던 자리로 걸음을 옮깁니다. 묘비 앞 젖은 흙 위에 구겨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뒤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연은 몸을 숙여 조심히 주워듭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 젖은 종이 위에 흐릿해진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몇몇 부분은 찢겨나가 있어 문장이 끊겨 있지만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종이 한 귀퉁이에는 서툰 필체로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합격증 조각 옆 작은 비석 하나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끼를 잔뜩 뒤집어 쓴 그 비석에 손을 뻗어 이름을 쓸어내리자 희미한 글자가 드러납니다. 윤아준. 도연의 숨이 잠시 멎습니다. 오래전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몇 번이고 서류에서, 입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이름. 지후에 아이를 뱉다던 그 여인의 성씨와 같은 글자를 보는 순간 마치 멈춰있던 시계 바늘이 한꺼번에 돌아가기 시작한 듯 어지러운 느낌이 밀려옵니다. 윤아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되뇌며 뒤로 한 발 물러납니다. 손에 쥔 합격증 조각이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잠시 후 도연은 아들 지우의 묘 앞에 섭니다.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묘비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지후야, 너를 닮은 아이를 봤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비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며칠 전 관리실에서 받아온 엘리베이터 CCTV 캡처본입니다. 그 속에서 맨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벌리고 아기를 안아 올리던 소년의 눈빛과 조금 전 이곳에서 오열하던 소년의 뒷모습이 겹쳐지며 하나로 이어집니다. 저 아이 도대체 누구지? 도연은 다시 한번 방금 전 소년이 서 있던 묘지 쪽을 돌아봅니다. 바람에 날리던 합격증 조각 하나가 그의 발치에 살짝 구겨져 내려앉습니다. 그 작은 종이장이 오래 묻어두었던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묻혀있지 않으리라는 예감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의 집무실은 평소와 다르게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빌딩 숲이 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지만 도연의 시선은 창 밖이 아닌 책상 위 한 뭉치의 서류에 꽂혀 있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본 합격증 조각과 이름 그리고 오래전 마음속에 얹어둔 죄책감이 뒤엉켜 한밤 내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듯 도연은 내선 전화를 집어듭니다. 비서실입니까? 어제 묘지에 있던 그 아이 엘리베이터에서 아기를 구했던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 전부 알아봐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비서의 다소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립니다. 네, 회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이어 집무실 옆 작은 회의실에 불이 켜지고 모니터 여러 대가 켜집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묘지 입구 CCTV, 아파트 단지 출입 기록 등이 차례로 화면에 띄워집니다. 영상 속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벌리고 아기를 안아 올리는 소년의 얼굴이 점점 더 확대됩니다. 이 아이가
어제 묘지에 있던 아이와 동일인 맞죠? 네, 회장님. 복장과 체격, 이동 동선이 모두 일치합니다. 비서는 신속하게 주민등록과 학교 기록을 조회합니다. 모니터에 한 줄씩 글자가 떠오릅니다. 이름 도유민, 보호자 도성진 삼촌, 부모 윤혜원모, 사망부, 기재 없음. 성이 도씨인가요?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 기록도 함께 조회해 봅니다. 오래된 기록창 하나가 느리게 열립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55년 5월 5일 오호병원 분만기록 산모 윤혜원, 미혼, 보호자 없음. 아이나마, 미수가, 신생아실 집중관리 필요. 비서가 조심스레 말을 잇습니다. 회장님, 과거에 보고드렸던 그분, 맞는 것 같습니다. 지우님과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 풍경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버지,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책임질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 미래를 스스로 망치지 마라. 아들에게 했던 싸늘한 말, 그날 이후로 집을 나가버린 지후, 그리고 갑작스럽게 들려온 사고 소식. 어린 여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도연은 바쁜 일을 핑계로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화면을 넘깁니다. 사회복지 기록, 전입전출 내역, 치료 기록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입소, 친인척 집 위탁 양육, 학대 의심 사례 보고, 가출 시도, 빨간 표시가 잔뜩 달린 서류들이 화면 위를 뒤덮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집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귓가에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이어집니다. 현재 보호자는 도성진 씨입니다. 회장님 일가와 촌수로 따지면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립니다. 그 역시 도씨라는 성을 가진 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서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파일을 도연 앞에 내려놓습니다. 안에는 젊은 시절의 지후와 그의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윤혜원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 옆에 유민의 학생증 사진을 출력해 나란히 올려놓습니다. 두 얼굴의 눈매가 겹쳐 보입니다. 약간 처진 눈꼬리, 웃을 때 미세하게 생기는 주름, 고집스러워 보이면서도 어딘가 여린 눈빛. 지후야. 도연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가라앉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서류를 적십니다. 그 눈물은 실수도 외면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내 손자였구나.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한 사람의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비서실. 네, 회장님. 도유민 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뒤 돌아온 대답은 그의 심장을 또 한 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인력 송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출국 예정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의자 등받이가 뒤로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몸이 굳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의 서재에는 새벽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서적들 사이 집무용 스탠드만이 좁은 공간을 비추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유민의 신상 서류, 해외 파견 계약서 사본, 인력 송출 회사 자료,
그리고 도성진의 금융거래 기록들이 뒤섞여 놓여 있습니다. 도연은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못한 채 서류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류 속 글자들이 점점 흐려질 즈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새벽 첫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즈음 회장실 회의실에는 변호사와 재단법무팀 그리고 긴급구조팀 몇 명이 모여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굵은 글씨로 몇 줄이 적히기 시작합니다. 해외 송출 계약 무효화, 보호자 권한 박탈, 불법 인신매매 혐의 검토. 변호사가 이마에 식은땀을 훔치며 말합니다. 회장님, 계약 자체는 형식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시절의 학대 정황, 경제적 착취 흔적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입증하면 보호자 권한 박탈과 송출 계약 취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출국 예정일이 언제라고 했죠? 도연이 낮게 묻습니다. 비서가 빠르게 서류를 넘기다가 대답합니다. 내일 오전입니다. 공항 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집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습니다.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넣겠습니다만 서류 접수와 신문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어딘가 허름한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성진은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형님. 내일에 공항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네네. 돈은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저기 갚을 데가 많아서요. 그 옆에서 유미는 작은 여행 가방을 열어놓고 낡은 옷 몇 벌을 차곡차곡 접어넣고 있습니다. 갈아입을 속옷과 양말, 싸구려 세면도구, 그리고 이미 빛이 바랜 운동화 한 켤레. 그것이 유민의 전부였습니다. 삼촌, 저 거기 갔다가 돈 벌어서 오면 다시 여기 와도 되는 거죠? 유민이 조심스레 묻자 성진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합니다. 가서 잘만 하면 자리 잡고 눌러 앉을 수도 있지. 한국 와서 뭐 할 건데? 그 말투에는 돌아올 자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그 말을 끝까지 이해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든 가야만 한다는 사실만이 뼈에 사무칩니다. 다시 회의실. 구조팀장이 신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서류로 막는 절차는 법무팀에서 진행하겠지만 만약 보호자 측에서 아이를 강제로 이동시키려고 하면 물리적인 제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업체와 보호자가 결탁한 정황도 있어 보입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을 붙이세요. 오늘부터 도유민 군이 있는 곳, 움직이는 동선, 모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개입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경찰 협조도 요청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문제겠죠. 실제로 경찰 쪽은 절차상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행정문서와 도장, 결제 라인이 하나씩 언급될 때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뜬 뒤에도 도연은 혼자 남아 창가에 서서 긴 숨을 내쉽니다. 창밖 멀리 공항 방향의 희미한 수평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지후야, 이번에는 절대 너의 아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치게 두지 않을게. 그 다짐은 늙은 한 사람의 죄책감이자 뒤늦게나마 시작된 한 가족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과의 싸움뿐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회색빛 하늘 아래 공항 리무진 버스가 천천히 도로를 달립니다. 버스 안은 묘한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행 가방 위에 배를 괴고 설레는 목소리로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작은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버스 맨 뒷좌석 한켠, 유미는 잔뜩 구겨진 가방을 품에 안고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도시와 점점 가까워지는 활주로의 붉은 조명이 번갈아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게 될까? 거기선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쩔 수 없는 체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목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잘라 넣은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그 표면을 문질러 보지만 사진 속 미소는 말이 없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파견 회사 브로커가 이미 버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익숙하다는 듯 청년들을 한 줄로 세웁니다. 자, 여권 여기, 탑승권 여기. 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내 말 잘 듣기만 하면 다 잘 풀린다. 브로커의 말투는 친절한 듯하지만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습니다. 유미는 여권과 탑승권을 손에 쥐고 출국장 입구 쪽으로 이동합니다. 공항 특유의 냉랭한 공기와 어딘가 들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이상한 이질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각 강도연의 차는 고속도로 위를 쏜살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지 않으려 애쓰고 내비게이션 화면 위에는 예상 도착 시간 숫자가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도연은 자신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공항 출국장 앞 유미는 보안 검색대 입구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앞 사람들의 캐리어가 차례로 컨베이어 위로 올라가고 금속 탐지기가 규칙적인 삑 소리를 냅니다. 문득 유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전원을 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엄마와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입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초라한 옷차림에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엄마, 나 어디까지 가게 될까? 거기 가면 조금은 나아질까? 그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브로커가 뒤에서 다급하게 등을 떠밉니다. 야, 줄 잘 서. 뒤로 밀리면 귀찮아진다. 유민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민아.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항이 너무 시끄러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유민은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앞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크게, 더 절박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유민. 유민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출국장 입구 쪽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틈 사이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양복 차림의 노인이 보입니다. 그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과 어딘가 단단한 눈빛을 한 몇 명이 함께 뛰어오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즉시 상황을 눈치챕니다. 그는 유민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속삭입니다. 쳐다보지 마.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앞으로 가. 팔목이 꺾일 듯이 잡힌 통증에 유민은 몸을 비틀어 빼내려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보안 요원 2명이 슬그머니 다가와 상황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하나둘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도연은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칩니다. 그 아이를 놓치지 마. 구조팀 중 한 명이 빠르게 브로커와 유민 사이에 몸을 끼워 넣으며 말합니다. 저 아이 위탁 보호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브로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애는 보호자가 다 동의한 상태인데 우리 회사랑 정식 계약까지. 그때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숨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나라. 단 한마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주변 공기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브로커가 비웃듯 입을 열려는 순간 도연이 한 손으로 유민을 가리키며 외칩니다. 저 아이는 내 손자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방송 안내 멘트도 컨베이어 벨트 위로 굴러가는 수화물 소리도 모두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손자. 그 단어가 유민의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어집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얹혀 사는 친척, 밥값도 못하는 애라는 말만 들어왔을 뿐입니다. 유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봅니다. 어제 묘지에서 잠깐 스쳐본 것 같은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눈빛. 자신을 향해 두 팔을 약간 벌리고 서 있는 그 사람의 표정에는 죄책감, 안도, 간절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버티려 하자 구조팀과 보안 요원들이 동시에 그를 제지합니다. 당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동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지만 유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올 뿐입니다. 유민아,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민의 눈가가 붉게 물듭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부터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입술이 저절로 떨리며 한 단어가 흘러나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와 함께 유민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 출국장 자동문 너머로 향하던 길은 조용히 닫히고 전혀 다른 문이 그의 앞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어떤 삶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공항 천장 위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떠나는 비행기의 굉음 사이로 한 소년의 흐느낌과 늦게 도착한 한 노인의 떨리는 숨소리가 섞여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턱에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비슷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의 작은 채널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귀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복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